브라 블루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성비가 뛰어나서 미쳐 날뛰는 가성비 네드 파워뱅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드 파워뱅크는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고 국내에서 AS도 해주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파워뱅크들보다 한 단계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저는 그동안 만 2년 넘게 280A 용량의 네드 파워뱅크를 이용을 했었고 이번에 그 파워뱅크를 반납하고 600A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매립을 해놨죠. 저는 파워뱅크를 상당히 하드하게 이용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인덕션처럼 고전력을 이용하는 그런 전기 장치들도 엄청 많이 이용했거든요. 2년 넘게 그렇게 이용했는데도 아주 그냥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아주 신뢰가 가는 파워뱅크죠. 지금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미 파워뱅크 가격도 네드 파워뱅크 역시 한 서너 차례 인상이 됐어요. 처음에 제가 2년 전에 소개했을 때 사신 분들은 정말 저렴하게 잘 산 거야. 왜냐면 그때 가격이 지금부터 10만원, 20만원, 30만원 낮아요. 훨씬 저렴해. 그래서 파워뱅크는 빨리 사는 게 어떻게 뭐 돈을 버는 거예요. 현재 파워뱅크가 메리평과 일반형 두 가지가 있는데 메리평은 차 밑에 어딘가에서 짱박을 거기 때문에 이 파워뱅크 안에 뭐 단자 같은 게 없어요. USB나 시거 소켓 같은 게 없고 대류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만 딱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차 깊숙이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소켓으로 뭐 빼고 끼고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커다란 단자를 이용해서 선을 바깥으로 빼두고 바깥에서 뭐 다른 데서 뺐다 꼈다 하면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즉 메리평은 그런 단자들을 생략함으로 인해서 원가를 조금 더 절감하고 우리들 소비자한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이 가능한 거죠. 600A가 현재 220만원 밖에 안 해. 완전 저렴해요. 460A도 있는데 180만원 밖에 안 합니다. 물론 가격은 오를 수 있어요.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뭐 시거 소켓, USB 소켓, XT6090 이런 단자들이 매립되어 있는 일반 파워뱅크 같은 경우 280A가 현재 130만원 하고 있어요. 브리진 TV 통해서 구입할 경우 다른 데들 아마 150, 160만원 이상 할 텐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단자도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구독자분들이 사실 되게 많이 사셨어요. 전부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채팅을 하는데 그때 이제 구독자분들 자주 오시는 분들은 저를 믿고 네드 파워뱅크를 많이 구매를 하셔서 실제로 구매해서 이용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사보신 분들 제가 전부 다 인터뷰해 본 건 아니지만 채팅에서는 다들 만족하면서 이용한다고 말씀하시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상 작동하면 누구나 만족하는데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만족을 더더욱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저렴하냐, 이거 중국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이 인산철 파워뱅크는 내부에 있는 배터리가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전부 다 100%. 왜냐하면 인산철 파워뱅크라는 그 말이 리튬 인산철이라는 배터리를 이용한 파워뱅크라는 말인데 그 리튬 인산철은 전부 다 중국에서만 만들고 있거든요. 제 차에 매립된 파워뱅크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매립을 해놨어요. 이게 600A 파워뱅크 본체고요. 나머지 케이블들은 다 제가 연결을 해둔 거고요. 먼저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만약에 파워뱅크 전력을 다 사용해서 배터리 보호 회로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꺼지게 되면 이용이 잠겨있는 파워뱅크의 잠금 장치를 풀어주는 리셋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파워뱅크 충전 단자입니다. 220V 전기를 가지고 여기다 꽂으면 충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쪽은 적산기 연결을 위한 단자가 있는데 저는 빼서 안쪽으로 연결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연결하면 되고요. 적산기에는 이렇게 연결되어서 남은 배터리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1% 남아있고 367A 남아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전선들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쪽 플러스 단자, 이쪽 마이너스 단자 이 두 개만 제공이 되어 있고요. 케이블 등등은 다 제가 연결을 해둔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블루진이 보니까 옆에 USB 장치도 막 스스로 해놨는데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네드님한테 케이블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인데 뒤쪽은 XT6090으로 빠지는 이런 케이블이 있거든요. 이런 케이블을 파워뱅크에 연결하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 2,000원짜리 하는 이런 저렴 장갑을 끼시고요. 전원을 먼저 꺼요. 조명도 꺼질 텐데요.
조명 꺼졌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다 비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여기를 풀게 됩니다. 아마 손으로도 풀 수 있는데 마무리는 좀 꽉 조여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스패너 이용했고요. 볼트 풀었고 안에는 와셔도 풀었어요. 저 와셔도 풀었고, 자,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빨간색이 플러스고 검은색이 마이너스이고, 하나 설치하면 다른 쪽 케이블이 절대 플러스에 닿으면 안 돼요. 지금이야 이렇게 닿아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연결하면 절대 이 둘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와셔 넣고 너트를 체결하죠. 처음에 손으로 케이블 좀 눌러주면서 연결하면 좀 잘 들어가요. 손으로 일정량 이상 돌릴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조여진 후에 그 다음에 요거로 꽉 조여주게 돼요. 케이블이 미동도 하지 않을 정도로 조이면 돼요. 당연히 조일 때도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닿으면 안 돼요. 이 스패너 때문에 닿아도 큰일 납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 켜고요. 이렇게 케이블 연결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네드님한테 파워뱅크 구매할 때 이런 파워탭을 함께 구매하시면 돼요. 그럼 또 케이블이 딸려오는데, 케이블 풀어보면 양쪽 다 똑같은 단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아무데나 아까 전에 그 케이블에다 연결하면 돼요. 보시면 지금 연결한 케이블이 보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이거는 작은 거랑 맞거든요. 어차피 안 맞는 건 서로 안 껴지니까 맞는 거에다 끼우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끼우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케이블을 이 파워탭에다가 꽂아요. 꽂습니다. 그러면 전원 버튼 누르면 전원이 불이 들어오죠. USB 장치 작동하고요. 시거 소켓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파워뱅크가 아닙니다. 이거는 파워탭이라고 불리우는 제품인데, 시거 소켓이나 USB 등등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만 제공하는 멀티탭 같은 아이고요. 파워뱅크가 저 구석에 매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파워뱅크에 아무런 단자가 없거나 그럴 때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케이블들 연결해 두면 여기다 꽂으면 전기를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죠. 이런 제품은 네드 파워뱅크에서 함께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매립형 구매하시는 분은 구매하셔서 함께 이용하시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제가 영상을 그동안에도 몇 번씩 올렸지만 아직까지도 파워뱅크의 피흡 소리만 들어도 이게 자다가도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연기가 너무 개발이었죠. 아직도 그냥 파워뱅크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설명은 최대한 전문 용어 없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여기에 제가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하나 가져왔어요. 굉장히 귀엽죠. 이게 전 여친의 기억이 USB로 이렇게 아웃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휴대폰 보조 배터리라고 부르는데, 파워뱅크는 훨씬 고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통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고 한다면 최소한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이거보다 물론 더 작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밥통 가져왔거든요. 비교를 해볼까요? 이걸로 만약 휴대폰을 2번 충전할 수 있다고 치면 요건 휴대폰을 몇 번 충전할 수 있을까요? 20번, 30번 이렇게 충전할 수 있겠죠. 굉장히 고용량의 이 보조 배터리다, 한 줄 요약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작은 보조 배터리는 우리가 휴대용으로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급할 때 휴대폰 충전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런 대용량의 배터리는 이걸 가방에 넣고 다니라고 만들지는 않겠죠. 어디 케이스에 넣거나 차 안에 넣거나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도착해서 현지에서 들고 딱 내려놓고 기기들을 충전하거나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겠죠. 그것 또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USB를 꽂을 수가 있죠. USB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전자 제품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USB 방석, 그런 거 엉덩이에다 두고 앉으면 뜨끈뜨끈합니다. 물론 지속시간은 길지는 않겠지만 용량이 작아서. 그 다음에 휴대폰 당연히 충전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USB 연결해서 LED 같은 것도 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등장한 파워뱅크.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이랑 일반적으로 호환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호환이 무슨 뜻이냐? 차량에서는 12V라는 전압을 표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온다고요?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는 5V를 이용합니다. 휴대폰 보조 배터리. 낮을수록 출력이 약해서 굉장히 전력 소모가 많은 가정용 전기 같은 것은 못 돌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로 집에는 냉장고를 돌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5V 굉장히 낮다. 220V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 굉장히 높죠. 그거 가지고 냉장고, 전기장판, 세탁기, TV 뭐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돌리잖아. 220V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차 안에서는 어떨까요? 차는 발전기라는 게 차 안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경유나 휘발유 가지고 시동을 켜면은 부릉부릉 하면서 엔진이 이렇게 돌면서 전기를 막 생산하죠. 전기를 막 생산해서 그걸 배터리에다가도 보내주고 이 내부 전기 이용하는데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기판도 확인할 수 있고 뭐 등도 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다 12V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 220V로 그걸 만들려고 하면은 너무 배선도 굵어야 되고 이 전압이 높으니까 그런 설비 자재들 값이 괜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5V로 이런 걸로 만들자니까 이게 너무 낮아. 출력이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 중간이 12V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파워뱅크 역시 이 자동차 마찬가지로 12V를 지원하고 있어요. 물론 아주 소수의 파워뱅크는 24V나 48V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보조는 좀 복잡하니까 약간 논외로 해둘게요. 간단 요약하면 휴대폰 보조 배터리는 5V로 USB 출력만 지원한다. 파워뱅크는 12V 출력을 지원해서 물론 12V에서 5V로 다운시키는 건 굉장히 쉬운 작업이어서 휴대폰 충전도 지원하면서 12V도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12V로 무엇을 할 수 있길래 도대체 12V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차 안을 보면 이런 시거 소켓이 차 안에 항상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V의 표준 중에 하나죠. 가정용 전기 220V랑 110V 꽂는 게 다르잖아요. 왜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 꽂으면 110V만 지원하는 기기에다 220V 넣어버리면 그냥 바로 타버리잖아요. 시거 소켓은 12V를 지원합니다. 이게 돼지코 모양이면 어떻게 해요? 12V 지원하는 거인데 220V 꽂아버리면 바로 그냥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서로 규격이 다 다른 거예요. USB는 5V 규격에 있는 거고 시거 소켓은 12V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파워뱅크 또한 선만 연결하거나 아니면 뭐 소켓을 제작자가 애초에 만들어줬다고 하면 이렇게 꽂혀있는 상태로 파워뱅크를 판매를 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다 꽂을 수 있는 전기 장치는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기장판 코드를 가져왔어요. 제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전기장판 코드예요. 얘를 이렇게 꽂는 거야. 딱 들어가죠. 서로 호환되는 규격이니까. 그러면 반대쪽은 전기장판에다 실제로 꽂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전원 연결을 해야겠죠. 전원 연결해두고 마지막으로 다이얼 딱 돌리면 딱 켜지면서 전기장판이 뜨끈뜨끈한 열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용처는 전기장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문의를 하세요. 12V 전기장판 그거 따뜻합니까? 220V 훨씬 낫지 않습니까? 문의를 하시는데 12V로 아주 충분해.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그러면 전기장판 이용하는 건 알겠는데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겨울에 아주 그냥 너무나도 좋은 무시동 히터 역시 12V를 이용해서 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밥솥도 있죠. 제가 그래서 이거 가져왔는데 계란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밥솥에 실제로 1.5인용 밥을 조금 드시는 분이 두 분이라고 한다면 2인용까지 가능한 아주 미니 초미니 이 밥솥인데 콘센트 보시면은 시거 소켓 되어 있죠. 이렇게 한쪽 꽂고 다른 쪽은 시거 소켓 딱 연결하면 한 20분 30분 기다리면 밥이 된다는 거예요. 수고했어 자식. 역할을 두 가지나 했죠. 파워뱅크 역할도 하고 12V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그리고 그 외에는 저는 가습기도 돌리고 있고 또 많은 분들 냉장고도 돌리고 있고요. 물론 USB 뭐 충전하는 USB로 하는 것들은 거의 뭐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파워뱅크입니다. 파워뱅크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거는 다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명 듣고도 파워뱅크가 그리고도 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사세요. 그냥 파워뱅크를 사고 그냥 이용하세요. 사서 전기장판 꽂으면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잖아. 그럼 된 거지 뭐. 더 이해할 필요가 있나?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는 더 알아봐야 파워뱅크를 구매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어느 브랜드의 파워뱅크를 내가 사야 하는가. 저의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에서 제작하고
국내에서 AS가 되면서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는 네드 파워뱅크를 추천하고 있어요. 제가 만 2년 넘게 네드 파워뱅크를 이용했고 저는 인덕션처럼 가정용 220V 전기를 엄청 많이 썼어요. 그렇게 만 2년 넘도록 제가 배터리를 좀 혹사시켰음에도 한 번도 문제없이 아주 말끔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파워뱅크는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정말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파워뱅크 만드는 브랜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말 고민해. 저거는 왜 더 저렴할까? 이거는 왜 더 비쌀까? 이게 더 좋은 게 아닐까? 아니면 뭐 저렴해서 좋은 걸까? 막 고민해. 이거는 크기가 어떨지, 저거는 모양이 어떨지 막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제품을 선택을 사요. 사서 뭐 차 안에 짱바가 둘 거잖아요. 무게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차 안에 짱바가 둬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뭘 샀던지 간에 어떤 제품을 샀던지 간에 그냥 정상 작동만 하면은 잘 샀네. 이걸 왜 이제 샀지?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해. 다른 생각 안 해. 이 제품이 뭐였고 다른 거 사면 좋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다 똑같아. 어차피 안에 중국산 배터리 다 들어있는 거예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전부 다 중국산 배터리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선 꼽아고 이용하잖아요. 이용이 잘 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비싼 브랜드였는지 저렴한 브랜드였는지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잘 산 거야. 그러면 살 때 저렴한 걸 사면은 당연히 그만큼 이득이겠죠. 단 여기서 한 가지 AS도 사실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고장난 일은 정말 거의 없는데 그거 말고 겉에 예를 들어 전원 버튼이 안 먹는다라던가 뭐 시거 소켓이 갑자기 안 된다라던가 그런 일들이 정말 재수없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떤 파워뱅크든 다 똑같아. 중국산을 내가 샀는데 사자마자 직구로 받자마자 고장내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 제작한 걸 받았는데 받고 한 달 썼는데 갑자기 전원 버튼이 먹통인 경우도 있고 이건 정말 복불복으로 가끔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든 사람은 정성스럽게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품 자체가 이제 내구성이 살짝 와리가리한 그런 부품이 왔을 수 있는 거죠. 테스트는 정상 작동했는데 나가서 필드에서 이용할 때에는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AS가 되면 아무래도 편한 측면이 있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야? 가격이 저렴하고 국내 AS까지 된다면 최상의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드 파워뱅크가 바로 그런 파워뱅크입니다. 용량 선택이 또 중요하죠. 왜냐면 용량이 올라갈수록 무게도 증가하지만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네드 파워뱅크가 굉장히 다양한 용량을 만들고 있거든요. 100A부터 시작해서 뭐 200A, 280A, 현재 매립형으로 460A랑 600A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박하거나 캠핑할 때 전기는 좀 다다익선의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1박에 딱 필요한 전기가 이만큼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많이 있으면 좀 더 풍족하고 쾌적하게 캠핑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단적으로 보면 현재 네드 파워뱅크 100A가 아마 45만원 뭐 전후로 할 텐데 그 막 고민을 해요. 이거를 45만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걸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 어느 날 100A 산단 말이에요. 사고 나서 한 3, 4개월 쓰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하냐면 그때 200A 살걸 지금이라도 살까?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쓰기 전에는 썼을 때 편리함을 아직 체감을 못 해봤잖아요. 그냥 상상만 하는 거잖아요. 있으면 편리하겠지 이렇게 생각만 해요. 근데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고 내가 실제로 체험해 본 건 아니다 보니까 그 45만원이라는 돈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막상 45만원을 들여서 그 배터리를 체험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비싸 보이던 45만원이라는 금액이 이제는 이걸 왜 이제 샀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200A를 샀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왜냐면 100A 가지고는 물론 1박 하는데 전기를 조금 아껴 쓰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전기를 이거저거 막 무시통이 터니 뭐니 빵빵하게 돌리려 그러면 또 100A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라는 게 다다익선의 측면이 있고 저 또한 전기를 최대한 좀 넉넉하게 구매하시라고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배터리 용량에 대한 추천은 지난번에 영상으로 한번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파워뱅크를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전기장판을 꽂아서 쓸 때 전기장판을 되게 약하게 트는 분이 있고 되게 강하게 트는 분이 있어서 전력을 쓰는 게 똑같이 10시간을 써도 전혀 달라요. 그래서 딱 얼마가 적당하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서 더더욱 약간 여유 있는 용량의 파워뱅크를 추천드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 쓰게 되면 이게 더 있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유로운 용량의 파워뱅크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저의 추천은 혼자서 내가 차박을 하는데 전기를 좀 아껴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00A 정도, 내가 혼자지만 전기를 빵빵하게 사용할 거야 200A, 우리가 둘인데 전기를 적당히 쓸 것 같아 200A, 둘인데 전기 좀
원 없이 쓰고 싶다. 280A 이상.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여기에 조금의 디테일 설명을 드리자면 원 없이 이용한다라는 기준은 무시동 히터나 뭐 냉장고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거고요. 단 전기 히터라던가 에어컨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히터나 에어컨은 굉장히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이고요. 저는 전기 히터는 전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히터보다 전력 소모량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면서 열량은 훨씬 높은 무시동 히터라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이고요. 반면 에어컨은 조금 다른데 에어컨 대체제가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에어컨을 내가 이용할 것이다. 이 좁은 차 안에 에어컨을 두는 게 좀 뭐 그렇긴 하지만 저도 여름에 한번 이용했었죠. 나는 꼭 에어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 460A 이상, 가급적 600A 이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3년 넘게 차박을 하면서 또 다른 분들이 차박하는 것도 항상 전해 듣고 이렇게 전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계산해서 사실 만든 거예요. 그냥 남들이 200A면 충분하대, 200A 추천드려요. 저는 절대 그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소비 전력 당연히 다 생각해서 다 계산하고 이용하는 패턴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또한 제가 사용해서 실제 사용한 용량도 다 체크를 해서 추천을 드리는 용량이에요. 파워뱅크는 배터리예요.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다 쓰고 나면 다시 충전을 해줘야 하는데 충전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으로 들고 가서 가족용 충전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 꽂아서 한 20시간 충전시켜서 완충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주행 충전기라는 것을 차에다가 설치를 해서 차에서 시동을 켜면 납산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파워뱅크도 충전을 하게 하는 거죠. 아주 편하겠죠. 대부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게 이 두 번째 주행 충전기고, 세 번째는 태양광을 매립해서 매립하든 밖에다가 휴대용을 두던 태양광 통해서 충전하는 방식인데 해가 안 떠 있으면 무용지물이란 좀 아쉬운 단점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행 충전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파워뱅크가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파워뱅크 막 선으로 꽂아놨는데 집으로 가져가려면 그걸 다 이제 빼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 귀차니즘도 있죠. 100A가 약 10kg, 200A 약 20kg, 300A가 약 30kg, 대충 100A당 10kg라고 보면 돼요. 600A는 60kg. 저는 이거 혼자 들 수가 없더라고요. 뭐 허리가 아프네 안 아프네 떠다가지고 안 들리던데 약골이하고 죄송합니다. 안 들리더라고. 어쨌든 무게가 굉장히 나가기 때문에 얘를 들고 집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자칫하면 허리 나갈 수가 있어요. 용량이 적다 하더라도 차 안에 가만히 모셔두고 주행 충전기라는 거 하나 설치를 하세요. 주행 충전기 자체는 레드 파워뱅크에서 함께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주행 충전기는 그냥 선만 꼽는다고 되진 않고 차량 안쪽에 어딘가 이제 뭐 납땜을 하든 뭐 이렇게 선을 꼽든 연결을 좀 하고 내 파워뱅크가 또 선을 연결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은 설치점 같은 데서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레드 파워뱅크에서 파워뱅크를 구매했다라고 하시면 주행 충전기도 함께 구매를 하세요. 성남에 레드 파워뱅크랑 연계된 설치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설치를 아주 저렴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좀 뭐 남쪽에 사서 멀다라고 하면 택배로 받으셔서 공임나라 같은 데 가셔가지고 공임비 주고 이제 설치를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차 시동만 켜면 파워뱅크가 충전이 되니까 이 파워뱅크를 뭐 집으로 가지고 가네 마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편히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것은 인버터라는 아이입니다. 좀 전에 파워뱅크는 12V 출력을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인버터라는 아이는 12V를 받아서 이 안에 회로를 거쳐서 220V로 출력을 지원해줘요. 한마디로 인버터를 갖고 있으면 가정용 전기 장치들을 파워뱅크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웬만한 건 이용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 장판, 전자레인지, 뭐 냉장고를 가져가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헤어 드라이기, 인덕션, 뭐 세탁기 원한다면 다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완전 만능이죠. 완전 만능이고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이제서 얘기를 하냐고요. 인버터라는 아이가 비싸고 덩치도 크고 그렇습니다. 인버터는 용량에 따라서 크기와 가격이 정해지게 되는데 인버터가 무슨 용량이냐고요? 전력은 파워뱅크 걸 끌어다 쓰는데 인버터를 통해서 나가는 최대 허용 전력, 너무나 전력 소비가 높은 거는 전력 소비를 좀 낮게 지원하는 인버터에서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참고로 전자레인지는 1000W로 이용을 하게 되고 인덕션은 최대 2000W 정도로 이용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인버터가 그것들을 지원을 해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차박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인버터는 2000W 제품으로 가격이 30만원 중반대 합니다.
가격이 상당히 나가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인버터를 통해서 고전력의 전기 제품을 이용하면 이 파워뱅크 용량이 적은 용량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전기를 쭉쭉 빨아다 쓰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버터를 이용해서 전기를 좀 많이 쓰고 싶다. 특히 저처럼 인덕션은 굉장히 전력을 많이 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마음껏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80A 이상의 파워뱅크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인버터 역시 네드 파워뱅크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네드 파워뱅크 판매하시는 이제 사장님 닉네임이 네드예요. 그래서 네드 파워뱅크인데 네드님이랑 통화하셔서 부르짖는 TV가 이 정도 쓰라고 하던데 맞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왜냐면 네드님이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게 아마 비슷하겠지만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인버터를 사용할 건데 뭐 파워뱅크 바로 위에 인버터를 올려놓을 거다. 혹은 뭐 파워뱅크 여기다 두고 인버터 저기다 둘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주고 받으시면 네드님이 인버터를 보내주실 때 케이블도 만들어 주세요. 참고로 네드 파워뱅크에서 매립까지 해주진 않습니다. 막 고정시키고 뭐 피스 받고 막 그런 것까지 해주진 않고요. 다만 판매를 할 때 케이블 같은 것까지는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추가 요금은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대부분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그죠? 파워뱅크가 뭔지 다 설명드렸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다 설명드렸고 어떻게 어느 브랜드를 네드 파워뱅크 사서 도착하면 충전 어떻게 할 거야? 설치점 가가지고 요거 갖고 있는데 설치 좀 해주세요. 건네주면 알아서 설치 뚝뚝 해주고 그러면 난 시동만 켜면은 충전이 될 거지. 도착해서 전기장판 꽂아서 뜨밤을 보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끝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제가 Q&A로 살짝 담아봐요. 자, 첫 번째, 리튬 인산철 파워뱅크가 있고 리튬 이온 파워뱅크도 요새 많이 나오죠. 가격도 심지어 더 저렴하기도 해요. 뭐가 좋은가? 이거는 저의 조금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저는 리튬 인산철 파워뱅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튬 이온 파워뱅크의 장점은 크기가 조금 작고 부피가 조금 덜 나가는 건데 그게 많은 차이는 사실 안 나. 조금의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고속 충전 같은 걸 많이 지원해 충전이 빠르다 그런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전기차 화재 아시죠? 그 어마무시한 화재들이 사실 다 리튬이온 이 배터리 쪽 화재거든요. 휴대폰에 가끔 폭발 사고도 있긴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다 리튬 이온인데 리튬 이온이 화재나 폭발로부터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반면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화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 크기 무게는 조금 더 나가지만 총 충방전 횟수 같은 것도 리튬 인산철이 더 좋고 또 똑같이 용량이 뭐 200A, 200A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를 끝까지 축축축 빨아 쓸 수 있는 거는 리튬 인산철 쪽이에요. 특히 인버터 같은 걸 이용해서 고전력의 뭐 인덕션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더더욱 리튬 인산철 쪽의 전기를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따라서 저는 리튬 인산철 파워뱅크를 더 좋게 보고 있지만 리튬 이온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올인원 제품도 있던데 올인원 제품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참고로 올인원 제품은 파워뱅크랑 주행 충전기, 인버터 같은 것들 다 하나로 패키징한 제품을 의미를 하죠. 저의 답변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 따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도,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올인원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각기 부품을 넣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행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올인원 제품은 주행 충전기를 설치 시공을 안 받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주행 충전기라는 거는 파워뱅크 연결만 하면 돼요. 잭만 연결하면 돼요. 다만 설치를 받는 쪽은 차량 쪽이거든요. 차량에다가 연결하는 거는 물론 개인도 DIY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전문가가 설치를 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파워뱅크가 올인원이 되었다고 해서 주행 충전기를 시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시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것만 보면 뭐 서로 사실 비슷한데 올인원의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품이 하나로 패킹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이 높게 올라가거나 길어요. 어쩔 수 없겠죠. 인버터 2000W짜리 제품이 두께가 보통 이 정도 되고요. 크기도 커요. 뭐 노트북보다 더 크고 뭐 두께 막 이렇습니다. 그런 제품을 이 안에다가 넣어놨는데 넣어놓는다고 해서 특별히 작아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파워뱅크가 원래 이만하면은 인버터 포함해서 이만해지거나 아니면 요만했던 게 뭐 이렇게 길어집니다. 따로따로 설치한 쪽하고 올인원이랑 비교를 해보면 따로 설치한 건 파워뱅크랑 인버터가 따로 있으니까 선을 이렇게 연결하겠죠. 선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겠죠. 딱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따로 설치하는 거 추천하냐면 차량 안에다가 결국은 파워뱅크를 놔야 하는데 올인원은 너무 길거나 너무 높을 수가 있어요. 차량 안에 원하는 곳에 못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내 차는 트렁크 밑에 딱 넣으면 크기가 딱 맞던데 그러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차를 내가 또 변경할 수도 있잖아, 나중에.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 맞았는데 나중에 크기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근데 따로따로 설치된 제품은 요만한 거 하나, 또 요만한 거 하나를 따로따로 설치하고 케이블과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뭐 차가 바뀌어도 결국 위치를 어떻게든 찾아서 매립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S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파워뱅크나 인버터나 주행충전기나 거의 다 고장이 안 나는 제품이긴 하지만 가끔 고장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 고장은 파워뱅크보다는 주행충전기나 인버터 쪽에서 고장이 날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 만약에 뭐가 하나 고장이 났다고 치면 에이스를 받으러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통으로 보내야 돼요. 내가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그거 하나만 보내면 되는 건데, 우리는 통으로 보내야 되니까 보낸 동안 내가 차박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마지막으로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 주행충격을 좀 빵빵하게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그냥 주행충격 교체만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5년을 사면은 거기에 주행충격이 달려있는 거 그냥 무시하고 새로 주행충전기를 지금 사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인버터도 내가 2,000W 썼는데 어느 날 내가 3,000W 쓰고 싶어. 만약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 올인원 이거 제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잘하게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하나 놓는 것도 방법이란 방법이지만,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따로따로 되어 있는 제품 사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파워뱅크와 관련 부자재들에 대한 안내, 그리고 가성비 아주 기가 막히게 멋져버린 네드 파워뱅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